나는 박정숙이다. 올해 68. 허리는 좀 아프다. 손목은 비 오면 시큰하다. 그래도 참을 만하다. 아들 김민수는 서울서 직장 다닌다. 총각 때는 참 효자였다. 말수는 적어도 밥 한 번 거른 적이 없다. 작년 봄 결혼했다. 며느리 서주연. 첫날은 웃음이 많았다. 하얀 원피스에 단정한 차림. 말씨도 부드러웠다. 어머니 편하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기대했다. 새 식구가 왔으니 적적함도 덜겠지. 첫 상차림을 돕던 주연은 칼질이 빨랐다. 요리는 좀 해요. 웃으며 말했다. 그때까지는 참 좋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잔치 끝난 일주일 뒤 주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 집 정리로 잠깐만 쉬세요. 나는 알겠다고 했다. 새댁이면 바쁘지. 그 다음 주에도 문자. 회사 일이 많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 그 다음 주도 못 만났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희 괜찮니? 민수는 짧게 답했다. 응, 엄마, 다 좋아. 목소리가 딱딱했다. 나는 살짝 떨렸다. 사이가 어색한가. 다음 달은 내 생일이었다. 작은 케이크를 샀다. 아침부터 국을 끓였다. 미역은 2번 씻고 마늘은 곱게 다졌다. 소고기는 핏물을 뺐다. 시계를 보고 또 봤다. 점심이 지나도 전화는 없었다. 나는 먼저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엄마 생일인데 저녁에 올 거니? 민수는 머뭇거렸다. 주연이 피곤해서 다음에 갈게요. 손에 들린 국자가 떨렸다. 그래, 몸 챙겨. 전화를 끊고 나니 식탁이 멀게 보였다. 그날 밤 주연에게 문자를 남겼다. 괜찮니, 아가, 몸은 어때? 답이 늦게 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어렵고요. 다음에 꼭 뵐게요. 나는 괜찮다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주연을 봤다. 친구들과 웃으며 카트를 밀고 있었다. 나는 반가워 손을 들었다. 아가야, 여기. 주연의 눈길이 스쳤다.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친구와 갔다. 집에 와서 민수에게 물었다. 마트에서 봤는데 몸은 괜찮던데? 민수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다음 주 주말 아침 내가 먼저 올라갔다.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띠링 소리 뒤에 문이 열렸다. 주연이 나왔다. 메이크업이 말끔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가야, 떡 가져왔어.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주연의 입꼬리가 조금 떨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힘들어요. 집이 지금. 그 말 도중 거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주연아? 나는 반가워서 외쳤다. 엄마다, 민수야. 민수가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엄마, 미리 말해줘. 그 한마디가 칼 같았다. 나는 멈칫했다. 미안하다, 갑자기. 주연이 문을 더 닫았다. 문틈이 가늘어졌다. 어머니, 앞으로는 먼저 연락 주세요. 저희 시간 좀. 말끝이 서늘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이 작아 보였다. 집에 와서 떡을 쪘다. 찜기 김이 눈을 찔렀다. 눈물이 따끈했다.
그날 밤 주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부탁드려요. 저희 집은 사생활이 중요해요. 불시에 오시면 곤란해요. 나는 답장을 쓰다 지웠다. 여러 번. 결국 보냈다. 알겠다, 아가야. 먼저 연락할게. 며칠 뒤 동네 모임에서 김 여사가 물었다. 큰아들 장가간 집 요즘 어때요? 나는 웃어 보였다. 잘 지내요. 서로 바빠서. 그때 김 여사가 말했다. 어제 마트에서 봤는데 며느리 친구랑 한참 노시대. 나는 미소가 굳었다. 내 생일 못 오던 날 마트에서의 그 모습이 겹쳤다. 집에 와서 앨범을 폈다. 민수의 어린 얼굴이 보였다. 떡잎부터 선했다. 초등 졸업 사진을 손끝으로 쓸었다. 민수야, 왜 이러니?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밤새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가야, 엄마야. 너 언제 시간 되니? 밥 한 끼 하자. 한참 뒤 답이 왔다. 이번 달은 좀 바빠. 다음 달에 보자. 주연이도 지쳤어. 나는 심호흡했다. 엄마가 불편 줬니? 그럼 미안하다. 그때 민수는 답했다. 엄마는 좋은데 주연이 힘들어해. 엄마가 갑자기 오면 주연이 당황해. 나는 다시 사과했다. 그날 오후 주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중요한 부탁이에요. 앞으로는 연락 말고 민수 통해 말씀해요. 나는 눈을 의심했다. 연락하지 말라니. 내가 불편했니? 하고 물었다. 잠시 뒤 답장이 왔다. 어머니는 괜찮아요. 다만 저희 부부는 부부 단위로 경계가 필요해요. 문자 끝에 붙은 말. 찾아오지는 말아주세요. 그 한 줄이 가슴을 찢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거실 시계 초침이 딱딱 귀를 찔렀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말로는 안 되는 일, 증명으로 보여주리라. 언젠가 사람은 자기 말을 밟고 넘는다. 그때 나는 서 있을 것이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기록할 것이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매일 적어 둘 것이다. 이게 첫걸음이다. 오늘 날짜를 작은 노트 첫 장에 적었다. 서주연 방문 금지. 김민수 동조. 그리고 빈칸 하나. 진실의 날짜. 나는 펜을 덮었다. 밤이 완전히 내렸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다. 긴 숨을 내쉬었다. 내일은 다르게 내 방식으로 조용히 움직일 것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노트 첫 장에 적힌 글자를 다시 봤다. 서주연 방문 금지. 글자마다 가슴이 콱콱 눌렸다. 손끝이 저릿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췄다. 따뜻한 빛인데 내 마음은 싸늘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자 오래전 민수 어렸을 때가 떠올랐다. 학교 끝나면 주전자로 보리차를 끓여 놓곤 했다. 그때 민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왔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이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날은 장을 보러 나가기로 했다. 채소며 두부를 사서 장바구니에 넣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몸이 굳었다. 익숙한 웃음소리였다. 서주연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확 말했잖아. 시어머니한테는 미리 연락 좀 달라고. 옆에 있던 친구가 웃었다.
잘했네. 요즘은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찾아온다니까. 주연이 맞장구 쳤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은 지켜야지. 민수도 알 거 다 알고 있잖아. 나는 장바구니 손잡이를 3개 쥐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 순간 주연이 내 쪽을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모른 척하며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친구와 계속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노트에 날짜를 적고 짧게 기록했다. 마트에서 친구와 대화. 시어머니 비하 발언.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혹시 너 주연이랑 무슨 얘기했니? 내가 부담 준 거 있으면 얘기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 얘긴 하지 말자. 주연이 예민해져 있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예민한 이유가 뭐야? 민수는 대답을 피했다. 그냥 엄마랑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거리를 둔다. 그 말은 결국 멀어져라라는 뜻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친척 결혼식이 있었다. 민수와 주연도 온다고 했다. 나는 멀리서 두 사람을 보았다. 민수는 검은 양복, 주연은 연한 하늘색 원피스. 겉모습은 멀쩡한 부부였다. 식이 끝나고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밥은 먹고 가니? 주연이 대신 대답했다. 아니요,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 민수는 눈을 피했다. 주연이 민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우리 가자, 시간 없어.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갔다. 남은 건 내 옆에 서 있던 사촌들의 시선이었다. 형수님, 요즘 며느리랑 사이 괜찮아요?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다들 바쁘지. 하지만 속은 점점 비어갔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를 펼쳤다. 결혼식장에서 서주연, 시어머니 대화 거부. 민수 동조. 글씨가 점점 눌렸다. 다음 주말 뜻밖의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돼? 순간 가슴이 뛰었다. 혹시나 오해가 풀린 건가? 그래, 뭐 해줄까?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사실 주연 생일이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놀랐다. 내 생일엔 피곤하다고 안 왔던 사람이 주연 생일엔 그래도 아들 부탁이었다. 그래, 해줄게. 갈비를 사고 양념을 하고 이틀 동안 정성껏 재웠다. 당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갔다. 도착하니 주연이 문 앞에서 서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다. 어머니, 고맙긴 한데 다음부터는 택배로 보내주셔도 돼요. 나는 들고 있던 갈비찜을 내밀었다. 내 생일이잖아. 같이 먹으려고 왔어. 주연은 받아들면서도 미소 한 번 짓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그 뒤 곧장 부엌으로 가더니 냄비를 내려놓았다. 거실에서 민수가 나왔다. 엄마 왔어? 나는 웃었다. 그래, 너도 좀 먹어. 그런데 주연이 민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 약속 있잖아. 민수는 나를 보며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나가 봐야 해. 갈비찜은 잘 먹을게. 나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다. 손이 허공에 멈췄다. 결국 나는 갈비찜만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눈물에 번졌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주연 생일 갈비찜 준비.
시어머니 초대 거부, 남편과 외출, 날짜 옆에 동그라미를 크게 쳤다. 그날은 내 마음속에 깊게 박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기록만 하지 않기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더 뚜렷하게 남길 방법을 찾을 것이다. 사진, 녹음, 문자, 캡처. 하나라도 빠짐없이. 이 싸움은 조용히 그러나 오래 간다. 그리고 반드시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노트를 덮은 지 며칠 뒤 동네 김 여사가 집에 찾아왔다. 정숙 씨, 어제 동사무소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소문이요?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주연이라는 아가씨가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집안이 시끄럽다고 하더라. 순간 목덜미가 화끈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삼켰다. 그런 얘기를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있던 사람들 몇이 들었대. 아마 부녀회 쪽에도 퍼졌을걸. 나는 웃는 척했다. 아휴, 젊은 애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속은 끓고 있었다. 그날 저녁 노트에 적었다. 서주연, 외부의 시어머니 잦은 방문 언급. 불편감 과장. 며칠 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자주 간다고 얘기했니? 민수는 잠시 뜸을 들였다. 엄마, 왜 그걸 물어? 그냥 동네에서 들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주연이 그냥 자기 친구한테 하소연한 건데 그게 돌았나 보네. 하소연? 내 생일에 안 온 것도 주연 생일에만 불러준 것도 하소연이라고? 나는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주연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한참 뒤에 민수 이름으로 답이 왔다. 엄마, 주연이 요즘 바빠서 연락 못 드린대. 주연의 번호는 멀쩡한데도. 그러던 어느 날 옛 친구 박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수가 너한테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뭔데? 주연이라는 애가 시어머니가 자기 집 사정을 간섭하고 자꾸 오신다고 하더래. 심지어 김민수도 엄마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했다네. 숨이 턱 막혔다. 간섭? 나는 그들에게 밥과 반찬을 챙겨준 것뿐인데. 주연의 말 속에서 나는 완전히 귀찮은 시어머니로 변해 있었다. 그 주말 나는 아무 말 없이 아파트 앞으로 갔다. 멀리서 보니 주연이 이웃 아주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 내 쪽은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 순간 주연이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또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죠? 저번에 너무 놀랐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주머니가 내 쪽을 힐끗 보더니 애써 웃었다. 나는 모른 척하며 다른 길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아파트 현관 앞 서주연 발언 목격. 이웃 앞에서 시어머니 방문 불평. 그리고 옆에 빨간색 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이간질 패턴 고착화. 다음 주에는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다. 조카 결혼식에서 친척 몇이 나를 피하는 듯 보였다. 이유를 묻자 한 명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형수님, 주연 씨가 형수님이 집에 너무 자주 오셔서 힘들다고 했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다만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는 주연의 말이 친척들 사이에서도
진실처럼 굳어지고 있구나. 결혼식이 끝난 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한테 묻겠다. 주연이 친척들한테 무슨 얘기한 거야? 민수는 답을 피했다. 엄마, 그냥 그만하자. 다들 오해할 수 있잖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해라면 바로 잡아야지. 네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먼저 조심하셨어야죠.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제 민수마저 주연의 편에 서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 한가운데 크게 썼다. 이제 증거 수집 시작. 그리고 휴대폰에 새 폴더를 만들었다. 폴더 이름은 날짜별 기록. 주연이 내 앞에서 한 말, 행동, 표정까지 전부 찍고 기록할 것이다. 민수에게 보낼 나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 그들에게 돌려줄 나를 위해. 날씨가 흐린 아침이었다. 창문 밖으로 이웃집 아낙들이 모여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그 집 시어머니가 참 요즘 시대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이가 맞장구 쳤다. 그러게 주연 씨 말 들어보니까 집에 불쑥불쑥 온대잖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의 대화는 내 얘기였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부엌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노트를 꺼냈다. 이웃집 담장 너머 대화. 서주연 시어머니 방문 불평지소. 글자를 쓰는 힘이 세져서 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그날 오후 시장에 나갔다. 채소 가게 앞에서 고구마를 고르는데 상인이 나를 힐끗 보더니 묻는다. 정숙 씨, 주연 씨랑 사이 괜찮아요? 나는 애써 웃었다.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친구들 모임에서 주연 씨가 그러던데 시어머니가 너무 챙겨줘서 오히려 힘들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집에 돌아와 또 적었다. 시장 상인에게도 전파됨. 발언 내용 챙겨줘서 오히려 힘듦. 며칠 뒤 친정 쪽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모 주연 고모부 댁에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아니, 주연이 엄청 속상해하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힘들다고 했대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조카는 덧붙였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민수 형도 고개 끄덕이더래요. 그날 밤 나는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너 정말 그 자리에서 고개 끄덕였니?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냥 주연이 말하니까 맞장구 친 거야. 그 맞장구가 나를 뭐로 만들었는지 알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민수야, 내 아내가 날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니? 지금 내가 동네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지 들어봤어? 민수는 한숨만 쉬었다. 엄마, 그냥 넘어가자. 괜히 더 커지면. 더 커질 게 어디 있다고? 이미 다 퍼졌는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다음 날 이웃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멀리서 주연이 이웃 아주머니들 사이에 서 있는 게 보였다. 웃으며 말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저번에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그날 민수도 스트레스 받아서 한참 말도 안 했죠. 아주머니들이 혀를 찼다. 아이고 아직 젊어서 힘들겠네. 주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요. 몇 번이나 그러시니까. 나는 모른 척하며 그들 옆을 지나쳤다. 주연은 나를 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와 손이 떨리는 채로 노트를 폈다. 이웃 모임 현장 목격. 서주연 과장 발언 반복. 민수 동조 발언 언급. 그날 저녁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수가 나 그냥 못 참겠어서 전화했어. 주연이라는 애 너무한다. 네가 부담 준 적 없다는 거 나도 아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박 여사는 덧붙였다. 나야 내 편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말 믿어버려. 조심해야 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주연의 말이 메아리 쳤다. 몇 번이나 그러시니까. 그 목소리가 얄밉게 늘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새 녹음 앱을 설치했다. 앞으로 주연이 하는 말, 웃음, 한숨까지 모두 담아둘 것이다. 그날 밤 폴더 이름을 바꿨다. 날짜별 기록, 결정적 증거.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가 쌓아온 거짓말 위에 내가 모아온 진실을 올려놓을 날을 기다릴 것이다. 아침에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서주연이었다. 문자였다. 어머니, 이번 주 수요일 3시에 잠깐 오실 수 있어요? 김치 조금만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초대였다. 짧게 답을 보냈다. 그래, 3시에 갈게. 보내고 곧바로 화면을 캡처했다. 날짜와 시간, 메시지 내용이 또렷했다. 그날까지 나는 김치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새 플라스틱 통을 샀다.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은 다 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작은 녹음기를 넣었다. 휴대폰 녹음 앱도 미리 켰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같은 일을 2번 준비했다. 수요일 2시 반 집을 나섰다. 3시를 정확히 맞추려고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걸었다. 아파트 단지 꽃밭이 보였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시계를 보고 초인종을 눌렀다. 띠링.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한 번 더 눌렀다. 잠시 뒤 인터폰에서 서주연 목소리가 나왔다. 누구세요? 나는 놀랐다. 나야. 박정수. 서주연은 잠시 침묵했다. 오늘 약속 있었나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3시에 오라고 했지. 아, 제가 그랬어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였다. 캡처한 문자가 빛에 비쳤다. 보내놓고 잊었니? 서주연은 작은 한숨을 쉬었다. 잠깐만요. 몇 초 뒤 문이 열렸다. 거실에 들어서자 낯선 구두 2켤레가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다과가 준비돼 있었다. 이웃 아주머니 둘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주연이 말했다. 어머니 마침 오셨네요. 잠깐만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주머니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 시어머니세요. 아주머니들 표정이 엷게 굳었다. 나는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주연이 시계를 힐끗 보더니 작게 말했다. 어머니,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내가 시간을 보냈잖니? 아주머니 하나가 눈을 맞추지 않았다.
공기가 살짝 얼었다. 나는 가져온 김치를 부엌에 내려놓았다. 뚜껑을 열어 맛을 보여주려 하자 서주연이 손을 막았다. 어머니, 저희 당분간 김치 줄이기로 했거든요. 먹을 게 많아서요. 말은 공손했지만 쫓아내는 어조였다. 나는 뚜껑을 다시 닫았다.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다. 서주연의 또 다른 친구였다. 사람이 넷이 되자 분위기는 금세 모임이 되었다. 서주연은 과자를 놓고 물을 따랐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 시댁에서 갑자기 오셔서요. 제가 예민해졌나 봐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가 부른 날에 맞춰 온 거야. 아주머니 둘이 서로 눈짓을 했다. 서주연이 웃었다.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아요.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가방 안의 녹음기가 조용히 깜빡였다. 거실 선풍기 바람 소리까지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15분쯤 흘렀을 때 서주연이 내 쪽으로 와서 낮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 모임이라서요. 다음에 따로 뵐게요. 나는 짧게 눈을 맞추었다. 알겠다. 그리고 운동화 끈을 묶었다. 현관을 나서며 다시 한번 휴대폰 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 27분.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를 펴고 시간 순서대로 적었다. 1432 단지 도착. 1500 초인종. 초대 문자 제시. 1527 퇴장. 거실에 이웃 34명. 멘트 갑자기 오셔서요. 그 아래에 휴대폰 캡처를 인쇄해 붙였다. 녹음 파일을 폴더에 저장했다. 파일명은 503주 연초 대연관 거실. 다음날 오후였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소문이 먼저 왔다. 김 여사가 전화를 했다. 정숙 씨, 오늘 모임에서 주연 씨가 그러더라. 어제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와서 힘들었다고.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어제 오후 3시에 초대 문자 받고 갔어. 김 여사가 놀랐다. 정숙 씨, 그거 증거 있어? 있지. 그럼 잘 간직해. 이번에는 다르게 흐르지 않을 거야. 저녁 무렵 내 휴대폰에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서주연이었다. 재생했다. 처음엔 잡음. 곧 서주연의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민수야, 오늘도 엄마가 갑자기 와서 나 너무 힘들었어. 친구들이 있었는데 분위기 다 망가지고. 다음에는 엄마가 와도 현관에서 돌려보내. 알았지? 잠시 뒤 다른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김민수의 목소리였다. 알았어. 내가 말할게. 메시지가 끝났다. 나는 숨을 멈췄다. 수신 시간은 오후 6시 11분. 그러나 이 메시지는 개인 대화가 아니었다. 오발송이었다. 문자 위쪽에 오디오 메시지 박정숙라고 떠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보낸 것이었다. 나는 즉시 이 메시지를 복제 저장했다. 504호 발송 민수에게 말하기. 그리고 노트에 적었다. 오발신 음성 확보. 내용 갑자기 와서 힘들었다. 현관에서 돌려보내. 그날 밤 김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왜 그랬어? 주연 친구들 있었는데.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아내가 보낸 초대 문자 보지 못했니? 문자? 3시. 김치 가져오라 했지.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주연이 그런 문자 보냈다고? 나는 사진을 보냈다.
캡처 사진이 전송되었다는 회색 체크가 떴다. 통화 기록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가 길어졌다. 엄마, 잠깐만. 그가 끊었다. 15분이 지나고 민수가 다시 전화했다. 엄마, 주연이 문자를 삭제했대.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캡처했다. 민수는 더듬거렸다. 주연 말로는 원래 안 부르려고 했는데 자동 완성으로 보냈다나 뭐라나.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자동 완성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다. 긴 침묵. 민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통화를 끊고 나는 앉은 자리에서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현관 벨 소리. 누구세요? 나야. 박정수. 오늘 약속 있었나요? 그리고 거실에서의 낮은 대화들. 요즘 시댁에서 갑자기 오셔서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고 서주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얇았다. 다음 날 오전 관리사무소로 갔다.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어제 15시 전후 엘리베이터 앞 CCTV 확인 가능할까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민원 처리와 관련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은 규정을 설명했다. 영상 제공은 어렵고 사실 여부 확인 메모는 가능해요. 입주자 대표 서명 있으면 더 좋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만 부탁해요. 14시 57분부터 15시 5분 사이. 15분 뒤 직원이 나와 말했다. 해당 시간에 박정숙님께서 1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는 모습 확인됩니다. 현관 앞 대기 후 초인종 누르는 장면도 보이고요. 나는 정중히 부탁했다. 확인 메모와 시간 스탬프만 적어주세요. 직원은 A 사용지에 간단히 적었다. 5월 3일 1459 엘리베이터 하차 1500 현관 도어벨 사용 확인. 도장을 찍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수였다. 엄마, 사무소에까지 갔어? 사실을 정리하는 중이야. 민수의 숨이 가빴다. 주연이 미안하다고 했어. 다음엔 미리 얘기하겠대.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민수야, 미안하다는 말은 좋은데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건 의도야. 엄마, 너무 몰아가지 마. 나는 몰아가지 않아. 기록할 뿐이야. 전화를 끊자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발신자는 서주연.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헷갈렸나 봐요. 그런데 사무소까지 가신 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건 가족끼리 해결해요. 나는 답을 쓰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샷을 저장했다. 파일명 505 사과 견제 문자. 그날 저녁 박 여사가 들렀다.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듣더니 박 여사가 말했다. 정수가 이제 판이 바뀌었어. 초대 문자, 오발송 음성, CCTV 확인 메모. 이건 흐릿한 소문이랑 달라. 종이에 남아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부족해. 패턴이 필요해. 패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걸 날짜와 맥락으로 이어야 해. 박 여사가 미소를 지었다. 역시 너답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침착해졌다. 분노는 줄고 계산이 늘었다. 나는 책상 위에 캘린더를 펼쳤다. 1화의 첫 기록부터 오늘까지 빨강과 파랑 펜으로 선을 그었다. 거짓 발언 발생일은 빨강.
사실 확인 완료일은 파랑. 점들이 선으로 이어졌다. 의도 반복 확대. 그 선 위에 이름을 적었다. 서주연. 그리고 작은 글씨로 하나 더. 김민수 동조 여부 가변.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김민수였다. 엄마, 미안해. 내일 저녁에 나 혼자 갈게. 나는 짧게 답했다. 그래. 7시에 와라. 보내고 나서 불을 끄려다 다시 불을 켰다.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종이 2장. 초대 문자, 캡처 출력본과 관리사무소 확인 메모 4본. 그리고 USB 하나. 파일명은 간단했다. 증거 1차. 나는 거실 시계를 보았다.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였다. 내일 나는 김민수에게 조용히 보여줄 것이다. 말로 설득하지 않고 사실로 전달할 것이다. 그 다음은 그의 선택이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나는 이미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기 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다. 서주연이 거실에서 웃으며 말하던 장면. 요즘 시댁에서 갑자기 오셔서요. 그 말의 얇은 칼날이 이제는 둔탁하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칼날은 곧 자신의 손을 베게 될 것이다. 나는 내일을 기다렸다. 평온하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다음 날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김민수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반찬 좀 하라고 주연이 보냈어. 나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다. 앉아라. 줄 게 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준비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민수가 의자에 앉아 나는 봉투를 밀어줬다. 이게 뭐야? 네가 봐야 할 자료다. 민수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초대 문자, 캡처, 관리사무소 확인 메모, 그리고 USB가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내 아내가 나를 초대해 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갑자기 왔다고 말한 날의 기록이다. 민수의 눈이 초대 문자 캡처에서 멈췄다.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메모지를 읽었다. 5월 3일 14시 59분 엄마 엘리베이터 하차 15시 도어벨 사용 확인.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USB를 가리켰다. 여기에는 현관 대화와 거실에서 내 아내가 한 말이 녹음돼 있다. 민수가 USB를 집어들었다. 엄마 이걸 다 모은 거야? 모아야 하니까 모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USB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엄마, 주연한테 바로 얘기하진 마. 내가 먼저 확인할게.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가 엄마 말이 틀리다고 하지 않은 건 처음이었다. 민수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근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면 그건 의도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다. 알아, 근데 주연이 왜 그랬는지 나도 물어볼게. 그날 밤 민수는 돌아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불빛이 멀어지는 걸 봤다. 작은 안도와 불안이 함께 올라왔다. 이틀 뒤 오후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수가 오늘 낮에 주연 씨 봤어. 어디서? 커피숍에서 친구 2명이랑 있었는데 내 얘기를 또 하더라. 시어머니가 CCTV까지 확인했다. 너무 집요하다고.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때 뭐라고 했어? 나는 그냥 웃었어.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럼 시어머니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 보지라고 하더라. 나는 전화를 끊고 노트에 적었다. 서주연, CCTV 확인 사실 유포. 표현 집요함 강조. 그날 저녁 김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주연이랑 얘기했어. 그런데 자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래. 뭐라고 하던? 문자 보낸 건 실수였고 친구들 앞에서 한 말은 그냥 상황 설명이었대. 나는 웃음이 났다. 상황 설명이라 너는 믿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오전 10시 서주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어머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얘기 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다소 긴장돼 있었다. 나는 만나자고 했다. 점심 무렵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주연은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지난번 일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말을 잘못해서 민수한테도 혼났어요.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편 안 드리려고 해요. 대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혹시 주변에 제가 어머니 욕한 얘기 좀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언제 내 욕을 했니? 주연이 잠시 멈칫하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그냥 혹시라도.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이 잠깐 보였다. 카톡 알림창에 떠있는 글자. 오늘은 시어머니 얘기 말조심. CCTV 건으로 곤란해짐. 발신자는 영미였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조용히 말했다. 주연아, 내 말은 네가 책임져야 해.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노트를 펼쳤다. 카톡 알림 목격 CCTV 건으로 곤란해진 발신자 영미. 이건 명백한 결정적 실수였다. 본인 입으로 CCTV 이야기를 인정한 셈이었으니까. 그날 밤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주연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알려줄까? 뭐라고 하던데? 오해였다고 했다. 그리고 카톡으로 친구한테 CCTV 건으로 곤란해졌다고 하더라. 민수의 숨소리가 빨라졌다. 엄마, 그건 네가 오해한 거 아닐까? 민수야, 그 화면을 내가 봤다. 오해할 틈이 없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주연이랑 다시 얘기해 볼게.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날 이후 나는 계획을 세웠다. 이제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직접 보여줄 방법을 찾을 것이다. 거짓말이 스스로 무너지는 날 모든 조각을 맞춰 공개할 것이다. 아침 공기가 서늘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채소 가게 앞에는 이미 몇몇 이웃이 모여 있었다. 김 여사가 먼저 눈치를 채고 손을 흔들었다. 정숙 씨, 요즘은 좀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다가갔다. 예,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한마디를 덧붙였다. 가끔은 제가 초대받아 간 날도 갑자기 갔다고 소문이 나더라고요. 순간 옆에 있던 최 여사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초대받아서 간 날이었어요? 네, 문자까지 있었죠. 나는 장바구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깐 캡처 화면을 보여줬다. 날짜와 시간이 또렷이 찍힌 문자였다. 옆에 있던 사람들 사이로 미묘한 공기가 흘렀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그럼 얘기가 다르지. 그날 오후 시장에서의 짧은 대화는 금세 퍼졌다. 박 여사가 전화를 했다. 정수가 아까 그 얘기들은 사람들이 주연 씨 말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게 시작이야. 며칠 뒤 나는 일부러 동네 부녀회 모임에 나갔다. 평소라면 그냥 빠질 날이었다. 자리에는 10명 남짓 모여 있었다. 대화 주제는 여느 때처럼 생활비, 물가, 자식 얘기였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정숙 씨 아들 부부는 잘 지내죠? 나는 잔잔하게 웃었다. 그럼요. 다만 오해가 좀 있었죠. 제가 불쑥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초대받아 간 날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한 명이 물었다. 그럼 왜 그렇게 소문이 났대요? 글쎄요.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모양이 바뀌잖아요. 나는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누구를 뜻하는지 알았다. 다음 날 저녁 김민수가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요즘 동네에서 주연 얘기가 돈다고 하더라. 어떤 얘기? 엄마가 초대받아서 간 날도 있었다는 얘기. 그게 사실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냥 맞다고 했다. 나는 마음이 조금 풀렸다. 민수야, 내가 사실이라고 한 거,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니?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엄마, 나도 이제 좀 헷갈린다. 그동안 주연 말만 듣고 있었는데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며칠 후 박 여사와 함께 커피숍에 갔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멀리서 서주연이 들어왔다. 친구 2명과 함께였다. 내 쪽을 보더니 눈빛이 딱 굳었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지나가는 순간 박 여사가 일부러 크게 말했다. 정수가 지난번 CCTV 확인한 거 참 잘했어. 그게 없었으면 진실이 안 밝혀졌을 거야. 서주연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속삭였다. CCTV? 그 말이 내 귀에도 들렸다. 그날 밤 김민수가 찾아왔다. 엄마, 주연이 요즘 많이 예민해져 있어. 동네 사람들 시선이 바뀌는 걸 느낀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사람들은 금방 잊는다. 하지만 기록과 증거는 안 잊는다. 그는 내 말을 가만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내가 주연이한테 더 이상 엄마 얘기 안 하라고 할게. 그리고 나도 앞으로 엄마 얘기는 직접 확인할게.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남았다. 다음 날 우연히 마트에서 서주연을 마주쳤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요즘 바쁘시죠? 그래, 뭐 늘 그렇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주연이 작게 말했다. 혹시 동네에서 제 얘기하신 건 아니죠? 나는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난 내 이름을 말한 적 없다. 다만 초대받아 간 날도 있었다는 사실은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말없이 장바구니를 밀고 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한 발만 더. 그날 밤 노트를 펼쳤다. 시장, 부녀회, 커피숍, 마트. 네 곳에서의 짧은 대화가 모두 기록됐다. 날짜와 장소, 대화 내용, 상대 반응. 이제는 그림이 거의 완성되고 있었다. 남은 건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바람이 강하게 불던 금요일 오후였다. 박정숙은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가지런히 놓았다. 날짜가 찍힌 캡처 사진, 관리사무소 확인 메모, 녹음 파일 목록, 그리고 메모장에 빼곡히 적힌 대화 기록. 그녀는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를 다듬으며 마지막 장에 오늘이라고 썼다. 그날 저녁 김민수가 전화를 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주연이랑 같이 갈게. 얘기를 좀 해야겠어. 목소리가 단단했다. 정숙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 주연이도 할 말이 많겠지. 토요일 오후 5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김민수와 서주연이 나란히 서 있었다. 주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화장이 번진 흔적이 있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정숙은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증거 자료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준비한 걸 먼저 보여줄게. 그녀는 캡처 사진을 밀어주었다. 이건 내가 보낸 5월 3일 초대 문자다. 그리고 옆은 관리사무소 확인 메모. 주연은 사진을 훑어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건 잘못 보낸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데 그날 네가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도 같이 들어보자. 그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잠시 후 거실 스피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요즘 시댁에서 갑자기 오셔서요. 제가 예민해졌나 봐요. 주연의 목소리였다. 김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정숙은 재생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이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주연이 억지로 웃었다. 어머니, 그냥 가볍게 한 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정숙은 웃지 않았다. 가벼운 말이 이렇게 오래 반복될 수 있니? 마트에서, 부녀회에서, 친척 자리에서, 심지어 내 친구들 앞에서도. 김민수가 주연을 바라봤다. 주연아, 엄마 말이 사실이야? 주연은 시선을 피했다. 민수야,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정숙이 말을 이었다. 스트레스는 이해한다. 하지만 남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그녀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엔 네가 내 얘기를 한 날짜와 장소가 다 적혀 있다. 그리고 네가 카톡으로 친구에게 CCTV 건으로 곤란해졌다고 보낸 것도 봤다. 주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그냥 친구랑 한 사적인 대화예요. 내 입으로 CCTV라고 인정한 거다. 내가 말하던 갑작스러운 방문이 사실 초대였다는 것도 이 자료들이 증명하고. 김민수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주연아, 왜 이렇게까지 했어? 주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냥 우리만의 시간을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정숙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래서 나를 동네에서 문제 시어머니로 만들었니?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내가 주연 말만 믿고 확인도 안 하고. 정숙은 차분히 말했다. 민수야, 사과는 고맙다. 하지만 내가 받은 건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 자료들은 다 복사해 놨다. 혹시라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다. 주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보고 평생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평생 사실만 말하라는 거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주연아, 우리 앞으로 엄마 얘기는 남한테 하지 말자. 그리고 엄마 초대나 방문 문제는 나랑만 상의하고. 주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동네 시장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김 여사가 먼저 다가와 말했다. 정숙 씨, 그날 얘기 다 들었어. 이제 다들 알더라. 그동안 오해였다고. 옆에 있던 최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다 눈치챘어요. 누가 말을 만들었는지도. 정숙은 짧게 웃었다. 말은 참 무섭죠. 하지만 진실도 힘이 있네요. 그 주 주말 부녀회 모임에 나갔다. 자리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정숙이 들어서자 몇몇이 의자를 당겨주었다. 누군가 말했다. 정숙 씨, 이제 걱정 말아요. 다들 알게 됐으니까. 다른 이가 농담을 던졌다. 이제 아무도 함부로 소문 못 낼 거야. CCTV까지 있는 사람한테. 모두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지키는 일만 남았다. 그날 밤 김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주연이 요즘 조용해졌어.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동안 오해였다고 얘기했대. 정숙은 대답했다. 그게 내 아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과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골목을 비췄다. 길 위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지 않았다. 정숙은 노트를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서주연 거짓말 중단. 김민수 사실 인정. 사건 종결. 그리고 한 줄 더. 진실은 말보다 오래 간다. 며칠 후 장을 보러 나간 시장 한켠에서 주연을 마주쳤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숙은 웃으며 답했다. 그래, 잘 지내지? 네.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그 안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며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스스로 선을 넘지 않을 테니까.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길가의 벚나무 잎이 몇 장 그녀의 발치로 떨어졌다. 정숙은 발끝으로 잎을 밀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끝났다.